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확정지은 상황에서 본선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의무 부담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유럽의 나토를 비롯해서 또 한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리프트가 어제 하루 주식 가격이 60% 이상이나 폭등을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결과와 전망이 좋게 나온 것 때문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숫자 0이 실수로 하나가 더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네요.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 경선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2024 대선의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확정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제는 요식행위 거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선에서 이러다가 당선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이 또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전 세계가 하고 있습니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것, 미국 우선주의를 상징하는 말 마가입니다. 이 동맹들에 대한 무임승차를 비판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라. 왜 미국이 동맹이라고 해서 동맹들을 다 뒤로 봐줘야 되냐? 미국이 무슨 자선 사업하냐? 이제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생각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일단 안보 면에서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을 우려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소위 동맹국이라는 국가들에게 너무 당해왔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맹 때문에 미국이 희생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국가적 이익, 또 미국인들의 개인적 이익까지 지금 희생돼 왔다는 인식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생각하기 전에 나는 미국인들부터 생각해야 되겠다. 맨날 그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인 지원하고 동맹이라고 나토에 지원하고, 그 미국인들은 지금 미국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돈이면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럴 돈이 있으면 미국인들한테 주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이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우크라이나에게 그 천문학적인 돈을 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 지금 인기를 얻는 중요한 요인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맹이 무슨 동맹이냐? 동맹이라고 해봐야 결국 다 이해관계 아니냐. 공짜가 없으니 대가를 지불해라. 미국이 무슨 자선사업이 하는 게 아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고, 나토 동맹국 역시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 생각입니다. 왜 미국이 그래야 하느냐?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생각이고요. 이런 발언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하다 보니까 유럽 나토 동맹국들이 벌집 수신들 경악하고 시끄러운 반응 보였고, 이걸 지켜보는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있는 한국과 일본도 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당장 주한미군, 주일미군 그 값을 받으려고 할 텐데,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그쵸? 얘기예요. 트럼프 리스크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PTSD라고 표현하는데, PTSD는 잘 아시는 것처럼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 PTSD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할 때는 다른 말이 됩니다. PTSD는 약자인데요. Politics의 P, Trade의 T, Security의 S, 그다음에 Deficit의 D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무역, 안보, 재정 적자, 이걸 이제 줄여서 이제 PTSD라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정치나 무역, 안보, 재정 적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이 트럼프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안보, 시큐리티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폴리틱스 쪽으로는 트럼프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뭐가 문제인가요? 가장 문제가 이제 지적되는 게 포퓰리즘이 이제 부활한다. 여기서 포퓰리즘은 이제 극우
극우적인, 우파적인, 보수적인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 정치가 이제 미국을 지배하고 그것이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제 트럼피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사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트럼피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압도적으로 공화당 경선 1위를 달리는 건 미국 내에 트럼피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게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선한다면 미국이 돌아왔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을 결국 미국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선언이 실패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미국이 무슨 동맹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무슨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미국인들 삶이 참 빡빡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돌볼 생각을 해야지 무슨 동맹을 자꾸만 동맹이 중요하다는 이런 식의 얘기는 이제는 미국인들에게는 별로 먹히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럼피즘, 강경한 반이민 정책,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이 다시 미국의 정책의 우선적으로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있게 되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걸 따라갈 수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를 추종하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트럼프 아바타로 불리는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런 그 보수 파퓰리즘 시대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가 또 다시 당선이 되면은 지금 세계 무역에도 팔을 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4년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다. 그래서 관세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 시대, 다자 간의 교역 시대였는데 이걸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자간에 하게 되면 미국 같은 슈퍼파워 국가가 불리하잖아요. 미국은 1대1로 딜을 해야지 유리한데 압도적으로 국력이 세니까. 근데 다자 무역을 해버리면 미국같이 국력이 센 국가가 불리하고 국력이 약한 국가일수록 유리한 게 다자 무역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걸 반대해요. 왜 미국이 손해보는 짓을 하느냐는 거죠. 왜 미국이 다자 무역을 하냐.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 비동맹국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미국의 이익이 중요하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래서 모든 수입품에 기존 관세 플러스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편적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거고요. 특히 유럽연합이 미국 상대로 굉장히 그 무역 흑자를 해왔어요. 미국은 유럽연합 상대로 오랫동안 무역 적자를 해왔는데 이걸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에게 보복 관세하겠다는 얘기고요. 중국 상대로도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중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도 폐지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 다시 한번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안보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을 우려하는 나라들이 꽤나 많다라고 얘기 이제 하셨는데 특별히 나토하고 한미 동맹이 좀 많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 10일 토요일 날 나토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을 강조했어요. 방위비 내지 않는 나토 동맹국 경우에는 침략을 받아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공짜로 도와줘야 돼?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러시아에 먹히건 말건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네가 너네 힘으로 너네 나라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미국한테 충분히 돈을 주든지 그럼 미국이 그 돈을 받고 그만큼의 지원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인 시절에도 나토 탈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집권하게 되면 나토 탈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나토 쪽에도 지금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뉴욕타임즈가 좀 보도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만큼의 방위비 분담 안 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당장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빠지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몰고 올 파란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지금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 그러는데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순간에 한미일 동맹 아무 의미 없을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뭐야? 한미일 동맹 같은 걸 왜 해?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고요. 한국 상대로 일본 상대로 미국이 손해본 거 다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굉장히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어제 뉴욕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등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잘 아시는 리프트입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죠. 우버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이 업체 리프트인데 어제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그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무려 60%가 넘게 폭등해서 아주 뭐 속된 말로 대박을 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온 거예요?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있는데요. 네. 전망이 아주 좋았어요. 아, 네. 예, 2024년 올해 조정이익 성장률이 전년 대비 500bp, 1bp가 0.01% 포인트니까 5%가 이제 개선될 것이라고 밝힌 건데 올해 실적이 이제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이 나오니까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원래 주가라는 게 지금 현재보다도 미래에 대한 기대 그런 게 이제 큰 건데 전망이 잘 나오니까 폭등했고 시간의 거래에서 60% 이상 오른 $19 70센트 정도까지 이제 급등해서 거래가 됐어요. 이게 2022년 8월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리프트가 기록한 주가 최고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망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에린 브루어 리프트 CFO가 어제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과 통화하는 자리에서 밝힌 내용이 개선폭이 사실은 500bp가 아니라 50bp다. 5%가 아니라 0.5%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그건데 10배를 더 부풀려 버린 건데 보도 자료에서도 수치가 정정됐다고 그렇게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프트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단순한 실수였다. 50이라고 쓸 걸 500이라고 쓸.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실수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리프트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이 500bp가 아니라 50bp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죠. 60% 이상 올랐다가 쭉 떨어졌는데 그래도 15%포인트가 그 전날보다는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됐고요. 네. 오늘도 뭐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오픈하자마자 한 30% 정도 올랐던 거 같아요. 31.53%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어제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한번 부풀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좀 기대감을 갖는지 이게 오늘까지 이렇게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참 어처구니.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죠. 이게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에요. 이게 무슨 예를 들어 애플이라든가 무슨 테슬라 같이 아주 우량주라면 이게 뭐 크게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날 수 있고 그리고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좋은 주식이니까. 근데 리프트는 그게 아니에요. 2019년 기업 공개한 이후에 기업 공개했을 때부터 따지면 지금 80% 넘게 주가가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리프트가 우버에게 밀리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느닷없이 이렇게 500bp가 올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지금 발표가 나오니까 쫙 주식이 올랐던 건데 왜냐하면 주가가 낮으니까 이거 한번 투자할 만하다 해서 사람들이 쫙 몰렸던 건데 알고 봤더니 숫자 5였어.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안 좋게 보면 주가 조작이 뭐 별겁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아무튼 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30%가 오른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괜찮은 건지 이 오르는 건 먹고 달려든 투자자들이 또 갑자기 손해 보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주식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주식회사들 그러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이런 실적 발표라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숫자를 잘못 발표한다는 거는 우리야 여기서 웃고 말지만 사실 그 웃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누구에게는 피눈물 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꾸 웃음이 나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